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원여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이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 동아리에서 3명을 뽑을 때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표를 만들면요, 자, 3명을 뽑는데 여학생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0, 1, 2 여학생이 3명 있으니까 3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자, 될 수 있습니다. x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렇게 좀 확률들을 열심히 쫙 구해가게 되는데, 자, 그 변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그러면 0일 때 하고 1일 때 요 두 개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구하는 거 아니까 확률만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네요. 자, 전체 그러면 7명 중에서 3명을 뽑습니다. 자, 이 학생이 안 뽑힌다는 얘기는 남학생을 3명 다 뽑겠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요. 됐습니다. 여학생을 한 명 뽑는다는 얘기는 남학생을 2명, 3명 중에서 1명 이렇게 뽑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합니다. 자, 765 네 7 곱하기 6 곱하기 5인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제 3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는 뭐 간단하게 4, 여기는 여기 얼마인가요? 4 컴비네이션이 4, 3에 2로 나누니까 6이군요. 6, 3,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5분의 얼마가 됩니까? 22 이렇게 처리되나요? 35분의 22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군요. 그냥 뭐 이게 뭐 확률 문제 열심히 풀이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데, 먼저 이렇게 뭐 확률 변수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좀 헷갈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딱 본 겁니다. 자, 3명을 뽑는다. 그런데 여학생 수다. 그럼 뭐 경우는 이제 0부터 1, 2, 3 이렇게 있겠다.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1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0일 때고 1일 때 확률이다. 그럼 이때 확률을 구해야겠다. 전체 7개에서 3명 뽑는데, 남자만 다 뽑을 때, 남자 2에 여자 1 뽑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좀 판단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1번 마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흰 공 N개와 검은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꺼낸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는데, 자, 두 개 꺼낼 때 확률이 5분의 2였다. 야, 기대값을 구해달라. 열심히 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개의 공을 꺼내는데 흰 공 개수다. 안 꺼낼 수도 있고 하나 꺼낼 수도 있고 2개 꺼낼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합 1 x p x는 이꼴 x 열심히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n 플러스 2개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흰 공이 없다는 얘기는 검은 공 2개에서 2개를 꺼내는 거고, 됐습니까? 흰 공이 하나라는 얘기는 n개에서 하나를 꺼내고 2개에서 하나를 또 꺼내면 되겠고, 됐죠? 자, 이때는 또 뭐겠습니까? n개에서 2개의 공을 꺼내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2개 꺼낼 확률이니까 n 플러스 2 컴비네이션 2분의 n 컴비네이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확률이 문제에서 5분의 2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산수를 좀 제법 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크로스로 곱하기 해주니까 5n 제곱 마이너스 5n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러면 2배의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3n 제곱이 되겠고 6 마이너스 11n 되겠고 4의 마이너스 4는 꼴 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 3에 4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군요. 자, 그럼 n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표가 좀 많이 완성이 돼야 되겠는데요. 야, n이 4, 그럼 이것도 다 산수해야 되는데, 야, 뭐 어쨌든 뭐 다시 한번 해보죠. 뭐 0, 1, 2 이렇게 됐습니다. 여긴 그러면 이제 6 컴비네이션 2가 되는 건가요? 6 컴비네이션 2 되죠. 자, 여기는 뭐 여전히 2 컴비네이션 2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은 4 컴비네이션 1, 2 컴비네이션 1, 여기는 4 컴비네이션 2 이렇게 된 거죠. 자, 요 표가 좀 정리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 2, 6, 5, 2 해주니까 15분의, 됐습니까? 여기는 1 되겠고, 여기는 4, 2, 8 되겠고,
됐습니까? 아까 이제 5분의 2라고 했는데 15분의 그러면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약분 안 하고 좀 쓰겠습니다. 자, 써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합 1까지 해주면 표가 완성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대값. 됐습니까? 15분의 계산하겠습니다. 8, 1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15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5, 4, 20, 5, 3, 15 이렇게 되니까 3분의 4가 되는군요. 자, 3분의 4 기대값은 3분의 4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P킬도 합하는 거겠네요. 그럼 7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이쪽 다른 공부할 때 우리가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이런 부분이 아주 키포인트인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n 플러스 2개에서 2개를 꺼낸다. 흰 공개수다. 뭐 변수가 이제 0, 1, 2 생기겠고 2개 꺼낼 때 각각 이렇게 해서 이제 표가 완성되는 거죠. 확률 분포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요때의 확률이 5분의 2다라는 것에서 계산해 가지고 우리 n을 구해 가지고 완벽한 표를 완성을 했고요. 이제 좀 계산한 식으로 이제 더 이쁘게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 열심히 구해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절차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뭐 힘들거나 이런 절차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연산을 통해서 문제에 원하는 답을 이제 구해가야 되는 부분. 근데 지금 이곳은 연습이 필요한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계산 연습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내에 풀이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익숙치 않으면은 또 이게 좀 괜히 별 내용 아닌 거 가지고 어려운 시험지가 되는 거니까 확실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2분의 1부터 1까지의 확률을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뭐 직선 그래프 그리니까 여기 뭐 k19 대충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1 됐죠? 여기는 이제 뭐 k 값 뭐 이게 길기가 2분의 1 직선이니까 대략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1 집어넣을 때 결과도 뭐 구해버리면 되죠. 뭐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밀도 함수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넓이가 이퀄 확률이다 라는 뭐 이런 개념만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정의가 변수가 0부터 1까지 됐으니까 요 넓이를 열심히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사다리 넓이니까 2분의 1. 자, 여기 k에다가 또 k 플러스 2분의 1 열심히 더하면 되겠습니다. 높이는 1이니까 뭐 쓸 거 없고 계산 결과 확률이 총합이 1이니까 1 구하면 되겠습니다. 2k 플러스 2분의 1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다. 아유, 거기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k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이다. k는 4분의 3이다. k 값을 구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에서는 뭘 걸어야겠냐면 2분의 1이면 여기 가운데거든요.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 확률은 또 어떻게 돼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역시 사다리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주어진 식에 또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k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 사다리 넓이니까 2분의 1 해줬고 값이 어떻게 돼요? k 더하기 4분의 1 또 k 더하기 2분의 1 그리고 높이가 또 얼마가죠? 높이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요게 이제 px는 1부터 2까지 이제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4분의 1에다가 여기가 2k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가 4분의 아까 k값 4분의 3 4분의 6에 그러면 4분의 9가 됩니까? 그러면 16분의 9 이렇게 해서 답을 또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6분의 또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더하기 해야 되는 16분의 9면 25가 되나요? 자, 25를 답하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 2, 3번 가면서 이제 그 대단원에서 그 중단원 형태로 한 문제씩을 제가 골고루 탁탁탁 낸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연속 확률 밀도 함수 주어져 있고, 자, 중요한 것은 넓이가 확률이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해주면 이제 넓이 총합이 이제 확률의 총합이니까 1 처리 되겠고요. 나중에 2분의 1부터 그럼 이제 필요한 부분의 넓이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넓이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6분의 9 나왔습니다. 자, 큰 틀 개념 이론 좀 됐습니까? 자, 이게 좀 큰 중단원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앞쪽 큼지막한 거 하나, 뒤쪽 큼지막한 거 하나 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검은 볼펜, 파란 볼펜 들어있는 필통에서 세 자루의 볼펜을 꺼내겠다. 이렇게 됐을 때 파란 볼펜의 개수, 그래서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대값 구해야 되니까 열심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자루를 꺼내는데 파란 볼펜은 이제 없을 수도 있죠. 그럼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자, 세 개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전체는 5자루, 4자루 해서 9자루에서 세 자루를 꺼내는데 파란 볼펜이 없다는 얘기는 검은 볼펜에서 세 자루를 꺼내라는 얘기겠고, 검은 볼펜 2자루에 파란 볼펜 1자루, 하나에 2개, 파란 볼펜 3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되겠습니다. 합 1 됐습니까? px는 이꼴 x 됐죠? 자,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9, 8, 7, 3, 2, 1 이렇게 3, 4, 12 곱하기 7, 그럼 84가 되나요? 야, 이거 분자의 숫자부터 이제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표를 또 완성해야 되는 거니까 표를 이제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84분의 5 콤비네이션 3, 0일 때는 그러면 여기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일 때는 여기 5 콤비네이션이 또 1인데 4 콤비네이션이 4 곱하기 10이니까 40 되겠고, 됐죠? 여기는 4 콤비네이션 2니까 2, 4, 3에 2, 3은 6, 5 콤비네이션 6, 5, 30 되겠습니다. 30 됐습니까? 자, 여기 3일 때는 또 4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자, 70, 84 맞군요. 약분은 뭐 천천히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들은 좀 이쁘게 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대값 구해달라. 84분의 약분 뭐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열심히 더 곱하기 해주면 되죠. 40에 60에 12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좀 계산이 불편하니까 2쯤 할까요? 아니면은 뭐 2 급한 대로 2 하죠 뭐. 그러면 42에다가 20에 30에 6 이렇게 해두면 많이 줄어들죠? 됐습니다. 42에 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7, 6, 7이 42, 7, 8이 56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군요. 됐습니다. 자, 3분의 4 드디어 구현했습니다. 됐죠? 자, 전형적인 패턴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기, 이제 기대값 구하기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표 만들기 보게 되면 9개에서 3개를 꺼낸다. 됐고요. 그다음 파란 볼펜 개수니까 0, 1, 2, 3 이렇게 된다는 거. 0 특히 조심해서 빠뜨리지 말고. 자, 그래서 이제 체곡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정리한 거니까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이거 약분까지 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약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하고 빠르게 풀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계산식 써놓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약분해서 이제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중간에 뭐 약분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뭐 분모의 숫자가 뭐 달라졌다가 나중에 또 다시 계산할 때 다시 또 통분해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하게 좀 잘 공부. 식 계산하는 부분 연습 좀 많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해야 될 문항은 무엇인가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이 형제자매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확률 분포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기대값이 1.4 이렇게 됐을 때 값을 구해달라. 그렇군요. 자, 표에서 보면 확률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를 해주면 0.6에 0.4 이 정도는 이제 가볍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해봐야 이건 필요 없고 여기 이제 a가 나오고요. 여기는 0.4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3b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1.4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3b는 이꼴 1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결과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아래서 빼면 되겠습니다. 빼니까 2b 이렇게 되겠고 이러면 0.6 되니까 b 값은 0.3 됐습니다. b 값이 0.3이니까 a 값은 0.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건 계산이 생각보다 쉽습니다. 각각 구했는데 나누기를 하라. 그대로 그러면 a분의 b인데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3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산 확률 분포표에서 총합이 1을 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을 구해가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곱하기해서 더하기 한 것이 기대값이다.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만 알아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쉬운 문제가 나왔군요. 확실히 잘 이해되셨죠?
자, 잘 풀기 바랍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기대값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식의 기대값은 자, 변수 변환이 나온 거죠.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이론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이니까 뭐 2분의 1 이렇게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expectation x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결과가 지금 10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5 플러스 7 이렇게 처리되니까 2 해서 와, 이거는 완벽하게 쉬운 문제가 주어진 거죠. 자, 변수 변환식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뭐 다른 거 뭐 체킹해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이 식을 뭐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알고 있으면 그대로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니까 가볍게 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7번인데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고 분산 주어져 있을 때 와, 또 변수 변환 물어봤습니다. 변수 변환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a 제곱 바리안스 x 이렇게 되느냐, 이 부분 알고 있습니까? 이거 물어본 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자,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제곱이니까 9분의 1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겠다. 뭐 이거 아십니까? 물어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결과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입하니까 그냥 1 이렇게 우와 우와. 그럼 6번 7번은 뭐 그냥 변수 변환으로 아주 가볍게 끝나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드려도 이 공식을 알고 있느냐, 이 항목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풀어간 거니까 이해되셨죠? 가벼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변수 변환식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문제풀이에 이제 적용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마무리합니다. 8번 시작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2x 플러스 3 이렇게 변수 변환되어 있는 y의 기대값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기대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와, 확률 변수 확률을 열심히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는 거니까 쫙 분모를 이제 분모를 10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4가 되죠.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 4, 8 4, 3, 12 요거 또 2죠. 6, 2, 12 8 이렇게 해서 처리해주면 계산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20, 20, 40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계산 좀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곱의 평균을 열심히 구해야 되죠. 그럼 10분의 여기 제곱하니까 4에다가 4, 4, 16 됐고 16 곱하기 3 16 곱하기 3 48인가 됐고 36에 2 72 그 다음엔 64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숫자 커지는데요. 그래도 짝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자 60에 80 되겠고 110에 120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자, 200이니까 20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분산이라는 것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0-16 해서 4 이렇게 구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기대값을 구해달라. 무엇의 기대값? y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y라는 것이 이제 2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2배의 변수 변환 x 더하기 3 처리되어 있고, 아까 평균이 얼마가 나왔었나요? 평균은 평균 분산 다 똑같이 4입니까? 4를 대입해 보니까 8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죠? 자, 분산 2x 플러스 3의 분산을 구해달라. 그럼 이제 요거 제곱한 4 바리안스 x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분산이 4가 나왔으니까 16 처리됐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개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때 결과를 또 뭐하라? 더하기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27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확률 분포표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갈 수 있느냐, 분산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제곱 평균 구해서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켜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평균 분산 구하기 이 부분을 할 수 있느냐, 이건 가장 기초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변수 변환 방금 전에 문제를 풀이하면서도 나왔지만 이렇게 변수 변환되면 이렇게 고쳐가는 거, 변수 변환되면 이렇게 고쳐가는 거, 이건 뭐 확실하게 잘 알아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 됐습니까? 변수 변환을 모르게 되면 뭐 앞쪽 문제도 틀렸을 거고 지금 이 문제도 또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확실하게 변수 변화 좀 익히길 또 바라면서 자 8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빨간 공, 파란 공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산을 구해달라. 열심히 표 만들어서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개의 공을 꺼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빨간 공 개수, 그러면 빨간 공은 당연히 2개까지 다 나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전체 공은 6개인데 6개에서 2개 공을 꺼내는 거고요. 빨간 공이 없다는 얘기는 파란 공 3개에서 2개를 꺼내야 되겠고, 요때는 각각 1개씩 꺼내야 되겠고, 요때는 빨간 공을 2개를 이렇게 꺼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를 이제 또 이렇게 산수해서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건 이제 3, 5, 15가 됩니까? 0, 1, 2 했을 때 이제 계산이 이게 15가 되는 거죠? 15 됐고, 여기는 3, 여기도 3, 여기는 9 이렇게 처리되나요? 오, 이거 더 줄여지는데. 0, 1, 2, 3으로 약분이 되죠? 5분의 1, 3, 1 이런 형태로 이제 표가 완성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열심히 또 평균을 구해야 되죠. 와우. 5분의 곱하기 그러면 얼마입니까? 3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평균이 1인가요? 평균이 좀 간단하게 좀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또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5분의 1, 이건 그대로 3이고 4 곱하기 4가 되나요? 됐습니다. 5분의 7 됐고요. 그럼 분산도 구하겠습니다. 분산은 5분의 7 빼기 평균 제곱해도 1이니까 5분의 1이 처리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끝이 아니라 또 뭘 구하겠습니다. 5x-2 바리언스 5x-2 구하라고 했습니다. 25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25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계산해서 뭐 약분이 되는 거니까 답 이렇게 해서 10 구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 처리됐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이게 지금 이게 완성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빨리빨리 계산해야 돼서 서술형이면 이런 것도 이게 다 써야 되는데 합 이런 부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요 모양 빨리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계산 과정 조금 보여서 이제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분산을 곧바로 구할 방법 없고요. 평균 구해야 되고요.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고요. 그 과정 거쳐서 분산 요식이 다시 한번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요 형태가 되죠. 요 형태를 이용해서 요 모양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했고, 그 다음에 또 변수 변환. 됐습니까? 요소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런 항목들이 존재합니다. 자, 착실하게 학습해서 거듭 말하지만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가 학습이 되어 있다면 그냥 무난하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산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훈련만 계속 진행하면 된다는 거 거듭 확인되죠. 자, 거듭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10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식품회사에서 재구매율이 60% 상품을 100명에게 판매했다. 재구매하는 인원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구매하고 재구매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죠. 몇 명이 반복하겠습니까? 100명이 반복하겠습니다. 60%라는 얘기는 확률이 10분의 6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분산 구하는 식이 MPQ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00, 10분의 6, 10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4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4, 6, 24에서 이제 표준 편차가 이제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요, 요것도 또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라 변수 변환을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뭐죠? 이건 뭐 루트 씌운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냥 분산 구할 때랑 똑같은데 루트 씌우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절대값에서 이렇게 풀려나오면 됩니다. 절대값. 됐습니까? 그러면 3 시그마니까 1 곱하기니까 6루트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죠? 끝까지 변수 변환들을 살살살살 좀 포함시켜서 우리를 괴롭히네요. A 시그마 다시 한번 더 써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A 절대값 시그마 X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공식 다시 한번 더 체킹해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지금 이 문제가 이항분포라는 사실이죠. 똑같은 일을 100명에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항분포다. 이항분포는 NP 이렇게 써서 됐습니까? 분산은 NPQ. 구하는 방법 제가 메모해 드렸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계산을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원 요거 10번 이항분포와 관련되어 있는 분산 구하기, 거기에 또 변수 변환이 살짝 가미된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시청률이 40%인 어느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동안 25가구를 조사한다. 한 가구를 조사하고 또 다른 가구를 조사하고 똑같은 걸 반복해야 되겠죠. 이항분포란 뜻이 되겠습니다. 25가구 조사가 되겠습니다. 40% 10분의 4 가볍게 쓰겠습니다. 약분해서 쓸까요? 일단은 좀 기초적으로 썼습니다. 약분해서 쓰겠습니다. 5분의 2 되죠? 자, 시청 가구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자, 알아야 될 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근차근 알아볼 거 알아보죠. 기대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값은 NP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심히 곱하면 되겠습니다. 25 곱하기 5분의 2. 10 처리됐습니까? 자,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분산은 NPQ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2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됐습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는군요. 6 처리됐습니다. 됐는데 이거 분산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죠? 제곱의 평균 빼기 기대값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부분 그래서 계산 절차에 대한 수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잘 처리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균이 10이었으니까 여기 제곱하면 100이 되겠고요. 여긴 6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는 106 이렇게 답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점검해야 될 항목은 뭡니까? 계산도 별거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가구를 조사한다 이런 얘기죠. 조사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독립적으로 반복합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5가구. 그럼 이제 시청률 또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쓰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 분산 구하는 식 언급해 드렸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식, 이 부분을 또 이제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분산과 관련되는 연관된 수식, 특히 이제 이항분포에서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알아보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11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새로 개발된 치료약은 특정 질병에 대해서 90%의 완치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복용한 N명의 환자 중에서 완치되는 환자 수를 확률별수 X라고 하겠다.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또 치료하고, 그럼 뭡니까? 역시 또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N 모르고 90%니까 어이굴래 10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별거 없습니다. 표준 편차는 NPQ 이렇게 되는 거죠. 분산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NPQ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곱하면 9, 2, 1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100분의 9n인데 18이다. 요거 약분해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n은 200 이렇게 해서 나왔죠. n이 얻어졌습니다. 그럼 식을 완벽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200의 10분의 9 됐죠. 이때 평균도 구해달라. 평균 기대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np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00 곱하기 10분의 9 됐습니까? 동그라미 이제 180이 되나요? 298에 됐습니까? 자, 해서 n도 구했고 평균도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를 또 뭐 해달라? 더하기 해달라. 그럼 380이 되나요? 380 됐습니까? 자, 역시 이항분포는 이항분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알면 계산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환자에게 치료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약을 N명의 환자에게 또 치료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환자 치료하고 두 번째 환자 치료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거 반복 됐습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N 썼고 확률 썼습니다. 그럼 이제 분산 구해가는 식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운 산수 아니겠습니까? 또 평균 구해가는 거까지. 자,
이항분포 관련된 것도 지금 문항수가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학습해서 실수 없이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3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쓰고 이거 A 하나 둔 건가요? 와, 이거 무지 쉽게 되어 있는데. 그럼 10분의 2, 1, A는 따로 치고 4 더하기 A는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게 7인데, 그럼 이게 이제 A값은 그러면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A값. 가볍게 끝나는데요. 자, 뭐 이렇게 쉽죠? 자, 이렇게 했을 때 2하고 3일 때의 확률의 합을 구하라. 오호. 그렇다면 PX는 2하고, 이런 걸 쓰길 바라는 건가요? 이렇게 확률을 두 개를 더하게 하라. 그럼 10분의 1하고 지금 이게 10분의 3이었나요? 3 이렇게 두 개 합해서 10분의 4, 즉 5분의 1을 뭐 답을 해달라.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와. 갑작스레 또 맨떡입니까? 이렇게 또 갑자기 쉬운 문제가 주어져서. 아주 변수가 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뭐 확률의 총합 1이다 해서 풀어간 거는 뭐 아주 간단하게 끝났죠. 너무 쉬워서 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자, 요런 표현 2일 때 3일 때 확률이니까 2, 3 두 개의 확률을 뭐 해달라, 더하기 해달라는 뜻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습니다. 뭐 특별한 항목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이론 학습만 했다면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3번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원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다. 기대값 그렇게 주었을 때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표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확률 총합이 1이 돼야 되는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군요. 자, 뭐 a 더하기 b 8분의 5, 8분의 3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값이니까 열심히 곱하기 하면 되는 거죠. 자,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 있고요. 0은 필요 없고 플러스 b 돼 있고 2분의 1입니까? 자, 더하기 2분의 1 된 결과가 8분의 3이다. 조금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까? 자, 요 이제 두 개의 식을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더하기 해주면 2b가 되겠고 8분의 2 처리됐다. 됐습니까? b 값은 그러면 8분의 1 나왔습니다. 8분의 1 그러니까 a 값은 뭐 8분의 2? 8분의 2 정도 쓰죠 뭐. 자, 처리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분산을 구하려면 제곱의 평균부터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곱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8분의 2 쓰고 나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8분의 2, 8분의 1 알겠습니다. 자, 제곱을 해서 열심히 더하게 되죠. 자, 그럼 8분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 1에다가 곱하게 되니까 2가 되겠고 필요가 없고요. 제곱해도 여긴 1이니까 1 됐고요. 저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와, 4에다가 우와 8분의 2에다가 8분의 8인가요? 8분의 8 이렇게 처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분의 11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럼 분산 구하기 들어갑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이다. 계산해 드린 거니까 8분의 11에서 8분의 아까 얼마였죠? 8분의 3 8분의 3의 제곱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4에 우와, 8을 곱하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8 곱하기 해주고 9를 빼겠습니까? 자, 그러면 64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79가 되나요? 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표준 편차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79 요거는 8로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최종 풀이 들어갑니다. 시그마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다. 바로 되어 있습니까? 자, 여기 절대값 하니까 8 되겠고 시그마 x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났습니다. 루트 79 했죠. 자, 산수가 조금 길어졌지만 뭐 규칙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가 아니니까 열심히 풀면은 루트 79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니까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다 해서 관계식 나왔고, 그 다음 열심히 평균 구한 건 정리해서 이제 나왔고, 두 개 이제 연립방정식에서 AB 풀어서 표를 완성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곱의 평균 구했고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해가는 식 다시 처리해서 뭐 특별한 항목 없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절대값 루트 씌워가지고 표준 편차 구했고요. 그 다음 변수 변환을 좀 했고,
자, 항목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틀에서 벗어난 항목이 존재하는 게 아닌 뭐 그런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풀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표준 편차 가르쳐 줬을 때 새로운 식의 평균과 분산의 값을 구해달라 됐습니다. 여기 뭐 변수 변환 물어본 거 되겠네요. 자, 3분의 2 x 마이너스 2 처리됐으니까 이거는 3분의 2 expectation x 마이너스 2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 24를 대입합니까? 그러면은 얼마일까? 38이 되나요? 38, 28, 16 마이너스 2, 14 처리됩니까? 산수가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산 3분의 2 x 빼기 2 이렇게 처리되면 9분의 4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계산 들어가야 되죠. 9분의 4. 표준 편차가 3이었으니까 분산은 9가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니까 또 4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합을 구해달라. 됐죠? 자, 역시 큰 틀에 뭐 큰 문제가 없죠. 자, 요렇게 처리되고 요렇게 처리되고 됐습니까? 한 문제 계속 변수 변환이 여러 번 나오는 거니까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특별한 항목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마칩니다. 1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 주어져 있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이렇게 쉬운 문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이항분포 NP 이렇게 됐을 때 기대값이 X 이렇게 되면 NP다. 분산이 NPQ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제 그대로 분산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분산 18, 3분의 1, 3분의 2. 그래서 계산하면 4. 됐습니까? 자, 분산이 4다.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라. 얼마다? 2다. 갑자기 너무 쉽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웠다, 쉬웠다. 지금 막 섞여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자, 집중해가지고 문제에서 필요한 요소들 이항분포라는 것까지 확실하게 다 제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산 구하는 시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씌우는 거 잊지 않으면 되겠죠. 자, 16번 해설 마칩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죠? 16번 마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만세입니다. 만세. 계속 나오네요. 우와, 기분 좋습니다. 자, 분산이 3이다. 분산 어떻게 됩니까? NPQ 되겠습니다. 12PQ 곱하기 한 결과가 3이다. 끝났네요. P 곱하기 Q 이 계산 결과가 4분의 1이다. 자, 근데 이 Q가 1-P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해서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P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되겠습니다. 자,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문제는 이제 제곱의 평균을 물어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나온 식이 어디 있나요? 요거는 이제 분산 구하는 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분산 구할 때 이제 이 양식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요걸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분산 가르쳐 준 거 이제 3을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이제 NP가 되죠. NP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 더하기 자, P가 나왔고 N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뭐 12 곱하기 2분의 1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되겠고 36,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 가볍게 39 나오면 되겠습니다. 39 나와라. 나왔죠. 자, 이항분포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어렵지 않다는 거죠. 거듭 확인되죠. 분산 주어진 식. 자, 결과 나왔는데 사실은 이걸 뭐 전개해가지고 조금 그럴싸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 P제곱에 4배 해줘서 여기를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P제곱 더하기 4P는 1 이렇게 되니까 이항시켜서 4P제곱 마이너스 4P 더하기 1은 이렇게 완전 제곱해도 되겠지만 이건 뭐 제곱해도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죠. 가볍게 좀 처리했습니다.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변형된 부분들이 그나마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뭐 계속 풀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연산 형태라는 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정도는 좀 익숙해져서 좀 자신감 있게 싹싹 곧바로 슥슥 풀 수 있게 좀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1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평균 기대값과 분산 가르쳐줬을 때 변수 변환한 식에 대해서 나왔다. 변수 변환을 이제 완벽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a expectation x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결과가 30이다. 됐습니까? 잘못 썼습니다. 이 결과가 얼마다? 20이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여기다 30을 대입하니까 30a 플러스 b 결과가 20이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 분산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a제곱 바리언스 x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분산이 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9로 나와 있으니까 9a 제곱한 결과가 1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데 양수 ab다. a 값 3분의 1 나왔다. 됐죠? 자, 그럼 3분의 1 대입하니까 10 더하기 b니까 10 더하기 b가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a 더하기 b, 통분하니까 30, 31이 되는데 31, 3분의 31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자, 핵심은 뭡니까? 변수 변환입니다. 쭉 이렇게 되는 부분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식 나온 거니까 됐고, 역시 변수 변환 이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는 이 변수 변환 모르면 완전히 죽음입니다.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풀이 연습을 하게 되면 변수 변환을 확실하게 공부하는 그런 기가 되겠군요. 자, 또 똑같이 변수 변환식 달아봤으니까 저 변수 변환 학습하는 데 보탬이 되겠죠. 자, 문제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만 좀 기울여 주십시오. 18번 마무리합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어느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각 사이의 시각의 차야 확률 변수 x라고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이 나와 있네요. 0과 2, 2와 6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살짝 그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분 2를 대입해 보니까 3분의 1이 나오네요. 3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쫙 2 됐고 3, 4, 5, 6. 근데 6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니까 0 되죠? 자, 됐습니다. 3, 4, 5, 6 됐죠? 대략 표시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밀도 함수 풀이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넓이 이퀄 확률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건데, 뭐 보겠습니다. 전체를 보게 되면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에 삼각형이니까 밑변 길이 높이 3분의 1 처리해주니까 1 되는 거 맞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뭘 물어본가요? 도착 예정 시간과 시각 차이가 1 이상 3 이하? 그럼 1 이상 3 이하? 와우, 이렇게 여기 부분요. 요 부분에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곧 확률이니까 그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를 구할까요? 저는요 여기 삼각형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 1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겠습니다. 2분의 1의 밑변 길이는 1, 높이 이 함수식이 1을 대입하면 되죠. 그 함수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처리되는데요. 그 다음 또 빼기 2분의 1 밑변 길이 얼마인가요? 3 됐고, 높이 주어진 식에 3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3 대입하면 얼마 되죠? 하하, 4분의 1입니까? 약분해서 12분의 3 2분의 1 빼기 12분의 3 4분의 1을 또 빼니까 결과 또 4분의 1이네요. 자, 됐습니까? 자, 여기는 12분의 1이 되는 것 같고요. 됐습니까? 더하기해서 나타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또 얼마가 됩니까? 8분의 3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24로 통분됩니까? 2에다가 3이니까 9 됐죠? 그럼 24분의 11을 빼니까 13 처리되는 겁니까? 숫자 이렇게 나오는군요. 자, 있습니다. 됐죠? 뭐 주어진 식에 뭐 이렇게 함수식이 나온다고 해서 뭐 두려울 거 없습니다. 뭐 식이 뭐 두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다니까 두려울 거 없습니다. 다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식들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가 나옵니다. 확률 밀도 함수 개념 넓이 이퀄 확률 잊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확인도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넓이가 1 해서 확률이다. 1부터 3까지 여기 넓이를 구해달라. 중간에 이제 사다리 형태로 구해야 되는 건데 좀 불편해 보여서 전체에서 양쪽 거를 좀 빼는 형태를 좀 취했습니다. 됐습니까? 요거만 좀 살짝 센스 있게 처리해 준 거고, 그 다음 뭐 간단하게 계산한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연속 확률 나왔을 때, 확률 밀도 함수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넓이가 확률이라는 관점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뭐 여기서는 저 평균 분산 구하는 이런 부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넓이에서 확률만 물어보는 거니까 자신감을 갖고 학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0번이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서 세 꼭지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만들어지는 삼각형 넓이의 제곱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각형 종류가 많을 것 같죠? 근데 실질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형 돼서 이런 형태의 삼각형 되는 거가 하나 있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삼각형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것도 직각삼각형이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뭐 다른 모양으로 잡아줘야 되나?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이제 모양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잡은 삼각형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주면 넓이가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를 잡아보게 되면 2분의 1에 밑변 길이는 1인데 높이가 이제 루트 2 처리돼서 2분의 루트 2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4분의 루트 3에 이제 한 변 길이가 루트 2짜리인 거니까 이게 이제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서 사실 넓이 종류가 세 종류밖에 딱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넓이의 제곱을 확률 변수로 한다. 제곱해서 그래서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약분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연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저 이제 확률이 좀 문제입니다. 확률이. 자, x는 x 이렇게 쓰겠고 나중에 합 1 처리 좀 쓰면 되는데 자, 전체 가지수는 8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주면 됩니까? 8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고른다. 8, 7, 6 나중에 또 3, 2, 1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5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주어져 있는 삼각형, 오, 요런 삼각형은 몇 개가 만들어지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이런 삼각형이 몇 개 만들어집니까? 한 면에 몇 개 만들어지죠? 한 면에 4개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대로 하더라도 하나 둘에다가 이제 또 반대로 해서 또 2개, 4개. 그런 면이 무려 6개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만들어진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죠? 자, 슉슉슉슉. 이런 삼각형이죠? 자, 이런 삼각형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이 선 하나에 대해서 이쪽 편으로 갈 수도 있고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고 2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곱하기. 모서리가 또 12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정삼각형은요.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척척척척척. 요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건데 위를 요걸 빙빙 돌리게 되게 되면 이제 4개 만들어집니다. 근데 위아래가 또 바뀌게 되면 또 2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된 요 식을 좀 깔끔하게 보게 되면 표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1 이게 또 아까 4분의 3이었나요? 4분의 3 아이고 4분의 2 4분의 3이었죠.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이 확률이 자 56이 되는데 여기가 24에다가 8 되는 거니까 8이 또 소거가 되죠. 됐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7분의 3, 3, 1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표가 완성됐습니다. 표 완성해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겠습니까? 와, 분산까지 구하라겠네요. 독합니다.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4, 7이 28 만들고 3, 6, 3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됐죠? 6, 3 맞습니다. 됐고 그러면 28분의 일단은 뭡니까 6에 12 일단 여기까지 계산해줘. 그 다음 이제 제곱의 평균도 구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오호 16 곱하기 7 이렇게 숫자 커지나요? 1, 3에 3, 4, 3, 12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6 곱하기 7분의 이게 또 얼마나 12, 12,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요거 약분을 좀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4, 7, 28, 4, 3, 12, 7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7은 있고 4가 하나 남고 4, 6, 24 이렇게 처리되나요? 더 약분하는 것보다는 뭐 여기서 산수를 하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분산은 그러면은 7 곱하기 4분의 6 빼기 7 제곱분의 9
그렇게 처리가 되죠. 됐습니까? 제곱이니까. 그럼 약분을 또 통분을 또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이거 약분 더 해놓는 게 좋겠습니다. 2, 3 이렇게 돼서 됐습니까? 그러면 2 곱하기 7 제곱분에 여기는 7을 곱하니까 21이겠고 여기는 2를 곱하기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2, 9,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7 제곱분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3입니까? 3? 자, 그러면 7제 49에 이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98이죠. 98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한참 만에 걸쳐서 계산했습니다. 분산 구했습니다. 분산 구하는 게 아닌데요. 98의 바리안스 x. 그럼 이제 구했습니다. 그럼 3입니다. 3. 됐죠? 아까 98분에 나온 거 부분 해결 처리해서 자, 계산 도와주려고 한 거군요. 이거는. 됐습니까? 자, 좀 어렵사리 좀 구해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문제 했을 때 이제 모양 자체가 세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실이 이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곱해서 넓이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개수에서 이제 각각 개수 세는 부분들을 보여줬는데 자, 이 부분들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잘 하느냐. 결국 이거 싸움이죠. 그 다음에는 뭐 계산해 가는 절차니까. 그 다음에는 뭐 평균 구하고 제곱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가는 이 흐름이니까 이 부분은 뭐 별로 더 언급 도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표 만들어가는 이 부분, 와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 개수 카운팅 할 때 요런 삼각형 한 면에서 만들었을 때 이제 지그재그 이런 형태니까 4개 만들어진다, 6면이다 처리했고요. 그럼 요거 하나에 대해서 요 선분이 요런 쪽에도 만들고 이쪽에도 만들어지는 거니까 2개 만들어지는데 모서리가 12개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요런 삼각형 했는데 요 점 빙그르로 돌리게 되면 4개 만들어지고 위아래 바꿔서 2개.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확률 분포 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완벽하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니까 복습도 좀 이번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습 좀 해서 완벽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20번 마무리합니다. 21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20번 반복한다. 독립 시행을 반복하겠다.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20번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두 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나온다. 자, 확률 4분의 1 되겠습니다. 뭐 굳이 시간 끌 필요 없겠죠. 자, 됐습니다. 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주십시오. 자, 평균요 NP 이렇게 구해가는 겁니다. 20 곱하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 끝났습니다. 분산요 NPQ 계산하는 겁니다. 와우, 그럼 2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곱하는 거죠. 그러면 좀 위에 계산한 부분에다가 또 곱하니까 4분의 15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표준 편차를 구해달라. 우리는 분산 이 부분에다가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루트 15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글씨 이쁘게 써줘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구했습니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냥 쓴 게 그냥 답이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쉬울 수가. 됐습니까? 자, 가볍게 풀이했습니다. 자, 21번 마칩니다. 이거 뭐 이항 분포에 대해서 이 정도는 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넘기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무엇입니까?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x가 n까지 있네요. 많습니다. 1, 2, 3, 4 해서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x, px는 x 이렇게 썼을 때 됐습니까? 자, 그럴 때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a, 2a, 3a 이렇게 대입해서 뭐 n에 이런 식이 대입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a 공통의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쭉까지 n까지 더하기 n 이 결과가 1이 되겠다. 이런 식이 얻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 계산이 2분의 n 플러스 1 처리가 돼서 a 이렇게 계산한 결과 1이니까 a 값은 n 플러스 1분의 2였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n으로 되어 있는 식이 되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자, 무엇을 물어봤나요? 자, 분산이 1일 때 n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분산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평균 기대값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제곱,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k제곱 형태가 되죠. at가 나가고 1부터 n까지.
자, 그러니까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a 이렇게 처리됩니다. 근데 a가 위에서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2분의 이제 해서 이제 열심히 쓰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3 되겠고 둘 약분해서 여기 이제 소거가 되는 거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계산되겠습니까? 자, 평균 구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분산 들어가려면 이제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겠죠. 제곱의 평균은 위의 식을 제곱해서 이제 아래에다 곱하기 하는 건데, 그럼 3제곱에 또 3을 그렇게 곱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그마 k 세제곱이 되겠죠. 그곳에 a를 곱하기 하고 1부터 n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하기 했는데, a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역수 형태니까 이게 이제 2분의 n 플러스 1이 나오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분산 구해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n 플러스 1 적겠고 빼기 제곱하니까 9분의 됐습니까? 2n 플러스 1의 제곱. 계산 결과가 얼마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 결과가 분산이 얼마다? 1이다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통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9n 제곱 더하기 9n 되겠고 빼기 원래 빼기 이게 왜 4배가 됩니까? 큰일 나겠습니다. 으쌰 2배 해주고 4n 제곱 더하기 4n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 계산 결과 1이다. 자, 9n 제곱에서 8n 제곱이니까 n 제곱 더하기 n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처리됐습니까? 근데 이게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항시키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n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4. 설마 n이 음수는 아니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해서 문제의 답 4를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어렵다기보다는 이 개수가 좀 많아져서 좀 살짝 당황스러운데 다행히 이 당황스러운 이 부분 산수할 때 규칙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황하지 않고 풀이하면 되겠다. 자, 가장 기본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이제 시그마 k 해당하는 거죠. 시그마 k. 아하. 그래서 이제 a 값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 이제 확률 변수하고 곱하기 해서 쭉쭉 더하기 해야 되는데 이 계수 부분이 2, 3, 3 그러니까 시그마 k 제곱 형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할 땐 시그마 k 세제곱이라는 형태라는 거.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그마 규칙 배웠던 부분하고 다 연결해서 이제 연산을 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연산을 통해서 분산 구해가는 절차에다 그대로 이렇게 대입해서 분산이 1이다 나온 거니까 연결시켜 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됐습니까? 자, 22번. 자, 수원 요거 마지막 시험 문제였는데 마지막 문제에서는 좀 이렇게 살짝 좀 긴장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를 좀 낸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잘 풀이를 진행했으리라 믿으면서 자, 해설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셨겠죠? 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복습해서 확실하게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